그리프 등장! 9레벨 1스파 2스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까지 그리프가 되어버린 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칼종이가 뽑아준 그리프 덕분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3만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점수는 29,285점. 여기서 그리프만 주구장창에서 550점까지 올린다면은 29,890점. 이때 그리프를 획득한 직후에 저는 그리프만 계속 돌렸고 4시간 만에 550점에 도달했습니다. 생판 0.2 상태로 그리프를 아예 처음 플레이본 판입니다. 그리프 첫 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좀 성능이 좋은 콜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프도 콜트처럼 상대방의 무빙을 예측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리프는 탄이 퍼지면서 나가니까 상대방을 훨씬 맞추기 쉽고 이제 궁극기가 차면은 모든 적들을 한 번에 쓸어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콜트 탄은 일직선으로 나간 방면, 그리프 탄은 부채꼴로 전방위로 뻗어나갑니다. 그리프의 평타를 쏠 때는 상대방의 무빙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오토임을 쓰면은 맞을 확률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리프의 궁극기는 간단히 칼 곡괭이 9개를 던진다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발사된 직후에 바로 돌아오는 칼 곡괭이와는 다르게 그리프의 궁극기는 바로 돌아오지 않고 몇 초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심지어 데미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적한테는 적은 데미지를 주고 멀리 있는 적한테는 매우 큰 데미지를 줍니다. 한마디로 거리 미래 데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카드가 공중에 일정 시간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 상대방이 그 카드에 닿게 되면은 그 유지되는 카드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프를 날리실 때 어떨 땐 데미지가 굉장히 세게 박히고 어떨 땐 굉장히 약하게 박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캐릭터 컨셉을 도마로 잡았나? 그렇게 짤막한 그리프의 메커니즘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리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이것부터 미리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프의 스타 파워에 대한 건데요. 각 스타 파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스타 파워는 일반 공격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고 두 번째 스타 파워는 초당 이른 체력 %의 힐입니다. 그리고 가젯은 그냥 벽 부순 용도입니다. 방금 보신 판에서 첫 번째 스타 파워를 사용했으니 이제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스타 파워를 해제했기 때문에 평타 속도가 조금 느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스타 파워의 단점부터 말하자면 1대1 맞다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방금 상황에서 만약 첫 번째 스타 파워였다면 빠른 공격 속도로 모티스를 이미 잡았을 때고 궁극기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라인이 뚫렸으니 적 진영을 도역하며 가젯을 준비해줍니다. 드로볼에서 그리프가 가젯이 있다면 중앙벽을 뚫어주는 건 필수입니다. 자신의 궁각과 딜각과 꿀각까지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스타 파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팀이 다 죽어버리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반피 이하가 된 상황. 그때 회복되는 체력 덕분에 다이너의 한 대를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체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이 덕분에 뒷라인을 조금씩 압박하면서 뒤에 있는 딜러들을 모조리 자르는 데 성공했고 이제 그렇게 모티스한테 골을 먹힌 스노우볼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야 어거지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프의 첫 번째 스타 파워와 두 번째 스타 파워 그리고 가젯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점수가 615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정말 놀랍게도 5시간 만에 이뤄낸 기록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우주 친구들 스피크랑은 러프스 하이라이트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넘어간 이유는 원래 이 영상은 3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로 인해서 영상 제작 기간이 늦어졌고 결국 영상 길이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부작 중에 두 파트인 중편과 하편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원래 그리프에 대한 내용으로만으로 중편 영상을 다 채우렸었지만 그렇게 되면 3부작과 2부작 모두 다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러프스는 600점, 스키크는 550점 맞추면서 3만점에 더욱더 근접해진 저였습니다. 일단 이 엘프리모가 너무 단단하니까 계속해서 딜을 넣어줍시다. 뭐야 저거. 열심히 양념해놓은 엘프리모를 한 번에 가로채간 모티스. 아니 저렇게 남의 밥 뺏어먹는 애들이 제일 나쁘다니까. 제 밥그릇의 복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응징해줍시다. 응징당하는 건 저였습니다. 모티스를 혼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550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3만점까지는 고작 트로피 100개를 남겨둔 상태였죠. 저는 여기서 스키크 점수 100점만 더 올려서 30K를 찍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튜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3만점에 가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의 버즈 점수는 600점. 30K를 찍게 되면 700점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저는 3만점 달성과 버즈 24랭크의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30K 영상 하편에 들어가야 할 스파클의 버즈 플레이 영상들입니다. 현재 맵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원딜이 나올 걸 대비해서 두 번째 스타파를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딜이 많이 안 나와서 약간 애를 먹었지만 사실 버즈가 모티스만 잘 견제하면 1분이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저의 갈고리를 계속 피해가는 8비트 때문에 솔직히 이 판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8비트 첫 번째 가젯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은 오랜만에 보는데
정말 세상은 넓고 고수들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불쌍한 모티스는 부록 평타 한 방에 놓아버렸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건 저였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방어를 했는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8비트를 먼저 눌러주고, 우리 팀이 에드가랑 모티스에 썰릴 걸 대비해서 제가 먼저 에드가와 모티스를 썰어줍니다. 이제 다시 공격을 갈 건데 저 가운데 벽을 부록이 잘 부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8비트도 제가 결국에 제압하는 성공했죠. 근데 아깝게 갈고리가 빗나가버렸고, 드록의 폭딜과 가젯 활용이 아니었다면 라인이 한 번에 뚫릴 뻔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팀은 좀 더 신중하게 라인을 밀기로 했죠. 그 뒤로 저희 팀은 아무도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는 상대팀만 천천히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모두 잘려버렸고 다시 한 번 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버즈를 마무리하기 위해 들어오는 2명의 암살자들. 하지만 저는 버즈, 상대방 암살자들이 너무 방심했죠. 에드과 모티스가 서로 한가운데 뭉쳤을 때 이 인스턴으로 둘을 한 번에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저희 팀은 코앞까지 밀려버렸고 이제 진짜로 강력한 한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둘을 한 번에 스턴시킨다면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적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지금! 꼴먹힐 때가 지금. 결국 정말 아깝게 실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쪽으로 로켓을 다연발 쏘는 브록. 들어올 경험 3년차. 딱 봐도 좋은 뜻은 아닌 게 확실하죠. 브록의 땡깡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 해주는 데릴. 실점한 것은 좀 짜증나지만 저 말고도 아직 이 게임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더 남아있으니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다음날 맵이 바뀐 뒤에 도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맵은 그나마 어제보단 낫습니다. 왜냐면 어제 맵은 너무 탁 트인 지형 때문에 버즈가 뭘 하기가 까다로웠는데 오늘 맵은 그냥 막 들어가기만 하면 죽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시원하게 내절해버린 바람에 바로 뚫릴 수도 있었지만 그걸 또 버티고 있었던 우리 팀원들, 되게 굉장히 대견한 마음이었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팀을 그동안 괴롭혔던 미스터 B를 한 번에 잘라버리고 이제 죽어줍니다. 뭐 미스터 B 잘랐으면 뭐 할 거 다 했지 뭐. 여기 쓰레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2번이나 내절을 해버려서 살짝 짜증났습니다. 그럼 미스터 B가 죽어야죠. 아까부터 깔짝깔짝 뒤에서 가방만 날려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태어나서 라인에 복귀하고 났더니 저희 팀이 라인을 많이 밀어놨습니다. 이럴 땐 상대가 모였을 만한 가운데 갈고리를 쓱 날려주면 아무도 안 맞네. 하지만 갈고리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미스터 P를 잘라줍니다. 여기서 미스터 P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스터 P가 날려보는 가방 한 대 맞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라인 압박을 계속해주고 우리 MZ가 공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버즈를 플레이하던 시간, 이때는 11시 반이었고 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럼 미스터 P가 죽어야죠. 대체 왜 이유가 그따구냐고요? 아 몰라, 나 배고파. 방금 그렇게 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콜트 하나에 3명이 잘렸습니다. 그럼 그 콜트를 잘라야죠. 처음에 제가 똥을 많이 쌌기 때문에 팀원들이 못하고 그래도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콜트를 정리하고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죽치고 있는데 공이 안 온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쯤에 너무나도 늦게 공이 도착했고 결국 저는 버티지 못하고 썰리고 맙니다. 근데 이걸로 무작정 팀 탓을 하기도 좀 그런 게 상대방도 저희만큼 잘했습니다. 그래도 다 방법이 있죠. 제가 상대방만큼 잘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들어간 이 인스턴 덕분에 방어를 성공했고 부시에서 힐을 하는 동안 생각했죠. 분명 살아난 콜트는 가운데로 지나오지 않을까? 역시나였습니다. 가운데로 지나오는 콜트에다 갈고리 걸어서 기절시킨 다음에 MZ의 패스를 받고 야 이 자식아, 초반에 제가 싼 똥에 대한 복수라도 하려는 건지 이상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버린 MZ. 덕분에 천금 갔던 기회를 그냥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 집중해봅시다. 벽이 뚫리는 순간 바로 콜트에게 갈고리 던져서 기절시키고 잘라내는데 성공. 이제 우리 팀 MZ와 타라의 딜을 믿고서 앞으로 조금씩 말하기가 무섭게 잘려버린 MZ. 하지만 우리 타라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갔고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한 곳으로 모이는 콜트와 크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다고 말해. 이 기타. 앞선 2판은 져버렸지만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2판 정도 떨어지는 걸로는 저를 막을 수 없죠.
스턴의 버스를 탔으니 이제 그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일단 조합은 우리 팀이 더 좋았지만 상대방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노리는 건 2인 스턴. 2인 스턴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무조건 승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조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암살자 2명은 제가 혼자 커버할 수 있고 콜레트도 저 혼자 커버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부터 암살자 2명을 저 혼자 다 자르고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앞라인에 있는 콜레트는 우리 모티스와 불이 마무리했죠. 하지만 이외로 저항이 빡센 상대팀. 하지만 잘 싸워준 우리 불 덕분에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전 앞라인을 물고 있었는데 벽에다가 스턴을 박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실책을 하고 갑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젯이 있었고 그 가젯을 이용하여 모티스에게 돌진한 뒤 모티스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게 한다! 상대방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점수를 따는 데 성공했고 바로 우리 팀은 불리해졌습니다. 아무리 역습을 당했다고 해도 조합은 아직 우리 팀이 더 좋으니 정신 차리고 각자 2인분씩만 해준다면 모티스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뇌절해버린 불까지. 이대로 저까지 잘리게 되면 실점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모든 적이 저를 향해 달려오겠죠. 하지만 이번 판을 이기면 700점 승급. 이대로 승급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언뜻 보면 답이 없는 상황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엔가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모티스와 에드거를 배제시킨 다음 뒤에 있는 딸피 콜레트에게 갈고리를 걸어 스턴시킨 뒤에 빠르게 슈팅하여 골을 넣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3년에 걸친 3만원 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바로 버즈 25랭크. 지금부터는 스파클의 버즈 25랭크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조합은 에드거 바이런으로 좀 까다롭지만 이제 이 정도는 쉽게 이깁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버즈를 헛수고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버즈를 했던 모든 노력 이번 판에 전부 쏘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맵이 또 바뀌었고 승리할 확률을 올리기 위해 클로버님을 납치해서 승급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죠. 다행히 조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명만 물어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죠. 이번 맵은 백도에 굉장히 취약한 맵이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제키가 1선에 서서 공을 들고 왔는데 데릴 때문에 너무 빨리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티스에 들어가는 판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팀의 메인 탱커인 제키가 잘렸으니 상대방은 바로 역습을 들어올 것이고 그때 모티스가 딜을 노려서 몸이 약한 딜러들을 무는 것은 나쁘지 않죠. 저도 모티스의 뜻을 눈치채고 후방에서 방어했죠. 그 사이에 잘렸던 우리 팀 제키가 부활했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막히면 안되는 걸 막혀버렸고 순식간에 불리해진 우리 팀. 조합은 나쁘지 않았지만 한 번 말리면 끝도 없이 말려버리는 3근접 조합이었기에 이제 계속 방어만 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오겠죠.
차근차근 라인을 밀다 보니 어느새 상대방 골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는 넘어왔죠. 마지막 한타 갑시다. 결국엔 모든 팀원들이 각자 할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바빴던 일주일이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롤러 푸시 가다가 갑자기 칼종이가 그리프 뽑아주고 그 그리프로 4시간 만에 500점을 올리자 덕분에 3만점 강의 순식간에 잡혔고 3만점 달성에 그치지 않고 버즈 25랭까지 굉장히 얇혔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의 모습은 어떨까 기대해보며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는 스파클이었습니다.